자, 29단원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이거는 뭐 연습 문제 있기에는 좀 민망한 문제죠. 하나씩 세달라는 건데, 원래 이제 경우의 수는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원칙이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는 거죠. 얘가 원칙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로 이제 1번 문제를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경우를 나눠서 정말 다 세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눈의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합이 3이 된다면 얘는 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을 거고, 합이 6이 된다고 하면 1 더하기 5랑 2 더하기 4랑 3 더하기 3이랑 4 더하기 2랑 5 더하기 1 해서 5가지가 나오겠죠. 여기 2가지, 여기가 5가지. 그 다음에 합이 이제 9가 될 수도 있겠죠. 9가 되면 3 더하기 6이랑 4 더하기 5랑 5 더하기 4랑 6 더하기 3에서 4가지 나올 거고, 합이 12가 되는 건 6 더하기 6밖에 없으니까 1가지죠. 이거 다 더해주면 얼마야? 12가지? 또 요렇게 세달라는 거, 그러니까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그냥 센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는 800과 서로 소인 자연수를 물어봤으니까, 그럼 얘는 어쨌든 소인수분해 해줘야겠네. 그럼 800은 8 곱하기 10 곱하기 10일 거니까 2가 5개 있고요, 5가 2개 있겠네. 얘와 서로서라는 건 2의 배수도 안 되고요, 5의 배수도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2의 배수, 5의 배수 이렇게 버리다 보면 중복해서 버리는 게 있죠. 10의 배수인 거죠. 또 얘네들을 다 빼주면 될 거니까, 그러면 800개에서 2의 배수는 절반이 400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의 배수면 160개 이렇게 있고, 8의 배수가 80개가 있겠네. 또 중복되는 것들을 이제 뭐 날려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지? 400 빼고 80 빼면 400 빼고 80 빼면 320 뭐 이렇게 나오려나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7번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빨간색 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카드는 1부터 5까지 숫자가 적혀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카드는 1부터 3까지 적혀있는데 색깔도 다르고 숫자도 다르래.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 그 다음에 노란색 중에서 하나를 뽑아주고요. 근데 이것만 하면 좀 심심하니까 두 번째 조건으로 오는 게 숫자도 다르게 원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숫자가 다르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선택지가 좀 이렇게 제한이 되는데, 얘는 그래서 노란색 카드부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노란색 카드는 뭐 1, 2, 3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파란색 카드에서 뽑을 숫자를 고를 때 노란색 카드를 이제 뽑은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에서 뽑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카드를 뽑을 때 노란색 카드에 나온 숫자 제외하고 파란색 카드에 나와 있는 숫자 제외해서 빨간색 카드를 뽑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빨간색부터 시작하면, 만일 이제 빨간색이 1이 뽑혔을 때랑 빨간색에서 4가 뽑혔을 때랑 빨간색에서 7이 뽑혔을 때마다 남은 카드를 뽑을 수 있는 케이스들이 다 달라질 거라고요. 그럼 그때가 되면 훨씬 더 복잡할 거니까 이 숫자가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뽑아야 되는 카드는 작은 숫자들이 모여있는 노란색 카드부터,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모여있는 파란색 카드를 뽑고,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모여있는 빨간색 카드를 뽑는 순서로 해야 경우를 나눌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다른 색깔부터 하게 된다면 그 숫자에서 그 카드에서 어떤 숫자가 나왔냐에 따라서 각각의 남은 카드들을 뽑는 경우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노란색 카드를 뽑으면 세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파란색 카드를 뽑을 건데, 이때는 노란색 카드에서 뽑힌 숫자랑은 다른 숫자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5개가 아니라 하나가 빠져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빨간색 카드는 노란색과 파란색에 뽑힌 숫자를 제외하고 뽑혀야 되니까 2가지가 빠져야 되고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4 곱하기 5가 되겠네. 60 이렇게 구해줄 수 있죠. 이게 아니라 빨간색부터 했었다면 그때는 경우를 다 나눠가면서 해야 돼요. 빨간색에서 나온 숫자가 1, 2, 3인 중에 하나일 때랑 빨간색에서 나온 숫자가 4, 5 중에 하나일 때랑 빨간색에서 나올 숫자가 6, 7 중에 하나일 때 경우들이 다 달라지고요. 마찬가지로 그때마다 뽑히는 파란색의 카드도 1, 2, 3 중에 하나냐 4, 5 중에 하나냐에 따라서 또 경우가 달라지는 거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풀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고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경우를 좀 덜 셀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건 경험이죠.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케이스에 이런 게 있었지라는 걸 여러분이 좀 각인을 해주시면 다른 거 풀 때에도 확실히 선택지들을 좀 더 다양하게 갈 수 있는 자산이 되겠죠. 자, 4번 문제인데요. 꼭지점 3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는데,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의 모양이라는 건 요렇게가 하나 가능할 거고요. 그러니까 모양적으로 봤을 때 요렇게 한 면 위에 이렇게 직각이 놓여 있는 게 가능할 거고, 이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직각이 만들어지는 2가지 형태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우리가 나타낸 거는 면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면에서. 그래서 요렇게 한 면이 있다고 하면 이 면에서 만들어지는 게 요렇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이제 2개가 생길 거고, 요렇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2개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체 4개가 만들어질 거고, 이 4개짜리가 만들어지는 면이 6개 있으니까 24개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AD라는 모서리를 공유하고 있을 때요, 요때 만들어지는 삼각형도 이쪽에서 F라는 점을 공유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쪽에서 G라는 점을 공유해서 만들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요 이게? 2개가 되겠지. 근데 각각의 모서리마다 지금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잖아. 이게 AD였지? AB가 아니라. 그래서 각각의 모서리마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2개씩 있는 거니까 모서리가 전체 1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24개. 그래서 전체 만들어질 수 있는 직각삼각형은 48개를 만들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물음은 A에서 출발해서 B로 갈 건데 뭐 어떤 경로로 가도 좋은데 어쨌든 B로 다이렉트로 가는 건 제외하고 한 번 지나간 데를 또 지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뭔가 화배 법칙이나 고배 법칙을 가지고 뭐 뚝딱뚝딱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 얘가 원하는 건 이제 수영도겠죠. 내가 A에서 B까지 가는 다양한 경로들을 생각해 볼 건데 다이렉트로 가는 것만 제외해 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A 입장에서요. 뭐 A에서 출발을 할 거니까 그럼 얘가 처음에 움직일 수 있는 길은 크게 보면 세 가지겠죠. A에서 D로 간다던가 아니면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없구나. B로 못 가니까. 아니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E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 출발해서 갈 수 있는 건 B로 가거나 E로 가는 건데 그 D로 가갖고 만들어내는 모든 경우나 E로 가갖고 만들어내는 모든 경우나 결국은 대칭 관계일 거니까 하나만 생각해주고 그냥 2배 해도 상관이 없겠죠. 전 그게 믿음이 안 간다 그러면 다 해보는 것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뭐 D로 갔다고 합시다. 그럼 D로 가게 됐으면 그 다음에 얘가 갈 수 있는 길은 뭐 C로 간다거나 아니면 H로 가는 길밖에 없겠지. 그럼 이것도 뭐 두 가지로 나눠지겠네요. C로 가거나 H로 가는 거. 자, 그럼 G로 갔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뭐 다이렉트로 B로 갈 수 있겠지. B로 안 가면 G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럼 G로 갔다고 치자. G로 갔다고 치면 그 다음 얘가 갈 수 있는 건 다시 F랑 H밖에 없는 거지. 갔던 데로는 다시 못 가니까요. 자, F로 갔으면 그 다음에는 뭐 E로 가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지니까요. 그때는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얘는 B로 갈 수밖에 없고요. H로 갔다고 하면 그때는 뭐 D로는 못 가잖아. 그리고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그럼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E로 가야 될 거고 E로 갔으면 무조건 F로 가서 무조건 B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거 말고는 사실은 방향이 없죠. 얘는 방향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H로 갔다고 합시다. H로 갔으면 그 다음 얘가 갈 수 있는 선택지는 G로 가거나 E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G로 갔다고 하면 얘는 그 다음 단계에서는 C로 올라갈 수도 있죠. 아직 C 안 거친 거니까. 그 다음 F로 갈 수도 있겠죠. C로 갔으면 이제 D는 지나갔으니까 얘가 갈 길은 이제 B밖에 안 남았죠. 자, F로 갔으면 뭐 E로 가봐야 다시 돌아올 방향이 없으니까 얘도 무조건 B로 갈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얘가 H를 거쳐서 E로 갔다고 하면 이제 A로는 못 가죠. A로는 못 가니까 얘는 무조건 F로 가야겠네. F로 가주면 다이렉트로 B로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G로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 근데 G로 갔으면 얘가 갈 수 있는 길은 C 거쳤다가 B 가는 거 말게 안 남았어요. 그래서 몇 개가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나올 거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7개가 나오겠죠. 14가지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수용도는 그냥 다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고 가지수를 쭉 펼쳐줘서 큰 가지를 결정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걔가 갈 수 있는 경로만 쭉 따로 생각해줘요. 그래서 뭐 항상 이제 같은 줄마다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질 거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큰 가지가 이제 벌어지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관계로 이제 쭉 나갈 것인가, 나갈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 찾아주면 되고, 수용도는 항상 진짜로 다 구하는 것도 반, 진짜로 다 구하지 말라는 것도 반, 이렇게 섞여 있는 문양이에요. 그래서 수용도는 정말로 내가 뭐가 나올지 찾아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항상 대칭이 되는 형태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D로 갈까 E로 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각각의 만들어지는 상황들이 정확히 대칭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만 세보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대칭이니까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다, 그래서 곱하기 몇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수용도 문제를 풀 때 필요한 판단이 될 거예요. 자, 5번 문제. 자, A, B, C, D 이 5가지 영역이 있고요. 여기에 색깔을 3가지만 사용하겠대요. 자, 3가지를 다 써도 좋고 아니면 일부만 사용해도 좋은데, A하고 D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할 거래. 무조건 이런 관계를 할 때 칠하는 거는 몇 가지 색깔,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가 있느냐, 색깔을 칠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이 A라는 영역에 칠할 I랑 D라는 영역에 칠할 I는 무조건 지금 다른 걸 써달라는 거지. 다른 걸 써달라는 건데, 요 B라는 영역에 칠할 이 놈하고요, D라는 영역은 서로 이웃하지 않아요. 얘는 지금 이웃이 아닌 거지. 이웃하지 않아요. 그럼 같은 색깔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색깔을 사용할 수도 있겠네. 자, 근데 얘네들은 서로 뭐예요? 이웃하는 거죠. 이웃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경우를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첫 번째로는 B하고 D하고 색깔 같은 걸 써버립시다. 그럼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 3가지 있을 거고요. 그러면 B랑 D에 이제 색깔을 칠했으니까 A는 이웃하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써야겠죠. 자, C 입장에서는 B랑 D랑 이웃하는데 둘이 같은 색깔이야. 그럼 얘는 쓸 수 있는 색깔이 2개, 마찬가지로 2개가 될 거니까 24가지가 나오겠네. 자, 이번에 B하고 D하고 다른 색깔 쓰기로 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A랑 B도 다른 색깔이어야 되고 B랑 D도 다른 색깔이어야 되니까 색칠할 수 있는 건 3가지, 2가지, 1가지 밖에 없을 거고, 이게 A, B, C에 칠하는 색깔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C랑 E에 넣을 수 있는, A, B, C가 아니라 A, B, D, C랑 E에 넣을 수 있는 건 B랑도 다르고 D랑도 달라야 되니까 1가지씩 밖에 없겠네. 그래서 6가지, 전체 경우는 30가지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자, 6번인데요. 얘는 뭐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숫자 세는 방법, 그거 이용해서 그냥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규칙은 당연히 그냥 오른쪽과 위로만 갈 거라는 거니까, 그럼 A에서 출발해서 B로 갈 거니까 여기 이렇게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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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지 이렇게 다 똑같겠지.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요 점을 가려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으니까 2가지인 거지. 요 점을 간다면 요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갈 거니까 여기가 4가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6가지, 8가지가 되겠네. 그 다음에 요렇게도 가고 요렇게도 갈 수 있으니까 여기 6가지. 그럼 여기는 16가지, 여기는 22, 30가지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22가지. 합치면 얼마야? 30, 40, 50, 68. 여기가 90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90까지입니다. 90까지. 물론 이렇게 포인트마다 점을 찍어갖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개수 세는 것보다 훨씬 좀 그래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내가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 열심히 구해놓고도 틀릴 수 있는 거라서, 서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포인트 잡아서 어디 지나가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이거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어디 겹치진 않을까, 빠뜨리진 않을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잡아줘야 돼요. 뭐 잡는 뭐 되게 아름다운 뭐 규칙, 방법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풀어주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 문제가 두 개인 거구나.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오른쪽하고 위로만 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이제 사선 방향으로 한다. 그럼 요게 지금 우리가 접근한 게 사선 방향으로 가는 요 2번 문제가 될 거고,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요게 2번의 방법이 될 거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과 위로만 가는 거니까 사실은 사선이 없는 거랑 똑같죠. 하나, 둘, 셋. 자, 얘랑 똑같을 거니까 얘는 세는 게 더 쉽죠. 애초에 사실 얘도 없는 거지. 얘도 없는 상황이라서 하나 일로 가는 것도 하나, 여기 2개, 3개, 4개, 일로 가는 거 2개, 5개, 9개, 일로 가는 거 5개, 여기가 14개, 그 다음에 여기 14개. 요거밖에 안 되겠죠. 1번은 이제 사선이 없는 거기 때문에 더 쉽죠. 이거 뭐 포인트들 잡는 것도 의미가 없는 풀이는 아닌데, 그 자체가 이게 현실성 있는 풀이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설명을 하기에 좀 유리한 방법인 거지,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풀 때 저 방식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거니까 지금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숫자 세는 방식을 좀 생각해 주는 게,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그 방법이 되게 잘 먹혀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주는 게 현실적인 풀이 방법이 될 겁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집합 A에서 A로의 함수인데, 첫 번째 거는 이거 되게 자주 보게 되는 조건인데, fn이 n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f1 같은 경우에는 1보다 클 거니까 f1이 갈 수 있는 건 4가지겠죠. 마찬가지로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f2가 갈 수 있는 건 3가지겠지. 왜냐면 얘가 갈 수 있는 숫자라는 건 2거나 3이거나 4일 거니까, 그 마찬가지로 f3은 2가지, f4는 1가지 이렇게 될 거니까 24가지의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 n 더하기 fn이 홀수라는 거지. 그럼 이제 1 더하기 f1이 홀수인 거잖아. 자, 그 얘기는 f1은 짝수란 얘기인 거죠. 그럼 f1이 될 수 있는 건 2거나
4 요거밖에 없을 거니까 두 가지겠지. 그 다음에 2 더하기 F2가 홀수가 될 거잖아. 그럼 여기서 F1이 될 수 있는 건 홀수여야겠네요. F2는 홀수. 홀수는 뭐 있어요? 1하고 3 있는 거지. 그럼 얘도 몇 가지예요? 두 가지인 거지.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n이 3일 때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F3이 짝수여야 될 거고, n이 4일 때에도 F4가 홀수여야 될 거니까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16가지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래요. 1대1 대응. 자, 그리고 n이 3보다 작을 때, 즉 F1은 1보다 커야 되고, F2는 2보다 커야 되고, F3은 3보다 커야 되는 거죠. 자,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제일 가지수가 작은 얘부터 선택해 줄 거예요. 그럼 얘는 두 가지죠. 그래서 F3이 3이나 4 중에 뭔가를 골랐어. 뭔가를 골랐으면 F2가 가질 수 있는 건 F3이 고른 걸 제외한 두 가지겠죠. 2, 3, 4 중에서 뭔가 하나를 못 갖는 거니까.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요, 얘가 고를 수 있는 것도 F2랑 F3이 선택하지 못한 두 가지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되면 남는 자리 하나가 나올 거고, 그 자리는 그냥 무조건 F4가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가지가 나오겠네요. 뭐 되게 복잡해 보였지만 개수 세는 문제는 결국은 이제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냐 이거를 중심으로 봐주면 의외로 좀 간단하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뭐 조건들이 생소하게 주어졌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은 되게 막 당황스럽게 보일 수는 있지만, 진짜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넣어보고 얘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지 이렇게 세보다 보면 크게 어려움 없이 이제 잡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 물어보는 것 중에 뭐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 이제 1대1 대응이란 표현이 주어지고 나면 이제 제한 조건들이 좀 생길 거니까 그때는 좀 주의해야 되지만, 그러더라도 뭐 그 제한 조건이라는 게 똑같은 거 가면 안 돼요 정도인 거니까, 뭐 다른 추가적인 제한이 있더라도 뭐 크게 여러분이 뭐 당황할 만큼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4개 중에서 이제 7개 반 정도 풀어봤는데, 약간 좀 시간이 좀 짧기는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좀 녹화를 하고요. 남은 문제들은 제 다음 영상에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